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도시재생 정책포럼 도시재생과 청년 사회를 맡게 된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관리 최현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도시재생과 청년 경상남도 도시재생 정책포럼은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활동과 경상남도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참여 사례를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의 이기훈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제를 위해서 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전우선 선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거제도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공유를 위한 창조 박은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으신 경남대학교의 김석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청년센터의 신지훈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해 청년기획단의 박준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이기훈 과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과장 이기훈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인천과 서울에 이어 우리 경남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경상남도 도시재생 정책포럼에 자장으로 참석해 주신 김석호 경남대학 교수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전우선 LH 선임연구원님, 박은진 공유를 위한 창조 대표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신지훈 경남청년센터 센터장님, 박준용 청년진해기획단 대표님, 손재현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구도심의 쇠퇴가 심화되어가는 우리 경남을 포함한 지방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 135개소 중 36%에 해당하는 48개소에 대해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 자체 스타트업 사업, 국토부의 인정사업 등 55개소의 소규모 사업을 통해 저변 확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지역주민 고령화와 유동인구 부족 등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건립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중장기적인 지역 활성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청년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남에서는 청년의 역할을 절감하고 2019년부터 도시재생대학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 자격 부여, 청년 인턴십 운영 등으로 지역 참여까지 연계하는 도시재생 청년 1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청년을 주제로
진행하는 근본 정책 포럼은 우리 경남의 도시재생 정책의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과 이기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재생과 청년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으신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전우선 선임연구원님의 발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전우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진짜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릴 만큼 좀 막중한 임무를 주셔서 부족하나마 제가 현업에서 지금 지자체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계획도 만들고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생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최근에 재생사업에서 청년들이 어떤 활동과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목차와 같이 발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500개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502개를 돌파하게 돼서 이번 정부에서 계획하셨던 500개는 올 하반기까지 선정하면 무난히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사업의 유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지자체별로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관심 있는 실제로 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제가 조금 아까 먼저 와서 좀 만나뵀었는데 이번 정부에 있어서도 아무튼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조금 전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딜 사업에서는 크게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모든 항목들을 보면 오늘 주제랑 맞는 청년들의 활동이 빠질 수 있는 아마 키워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4대 목표 모두가 우리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5대 추진 과제도 물론 맨 앞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이 부분은 딱히 청년이라는 말과는 연관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도 G3 사업할 때 청년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5대 추진 과제 또한 청년들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국가 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고 5년대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그거에 맞춰서 자체당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시고 전략계획상 활성화 구역을 설정하시게 되면 구역별로 사업을 각각의 유형에 맞게 선정하시거나 도출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지금 국토부에 기획단이 있고 저희 도시재생 지원기구가 있는데 저희 LH 지원기구뿐만 아니라 법정 지원기구는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기구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광역에서도 그리고 각 기초별로 그리고 현장에도 그리고 센터장님, 코디분들 그리고 주민분들까지 이렇게 체계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추진 방향을 보면 기존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벗어나서 민간 참여라든지 도시재생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좀 더 관심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 지원기구의 LH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LH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 사업들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남도에도 각 현장에도 저희들 LH를 통해서 인턴 사원들이 많이 현장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는 5, 6개월 정도 현장이나 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이해가 높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그리고 저희 주거지 지원형과 일반 근린형이 있고, 이 주거지 지원형이나 일반 근린형은 주거지 쪽에 노후 주거지의 개선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고, 중심시가지는 상권 중심의 대상지의 상권 활성화, 그때 뭐 관광이라든지 지역 자원들, 역사 자원들을 활용하는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경제 기반형 사업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고, 각각 유형별로 사업 기간, 사업 규모, 면적, 사업비 등이 좀 각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매년 100곳 이상을 선정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고, 여기 이제 아래 작게 적혀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약 450곳 정도였는데 올 상반기와 시도 선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더 사업을 선정하게 돼서 9월 말 기준으로 502곳이 선정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재생 사업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에 이제 재생 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워낙에도 사업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적인 재생 사업의 형태보다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특화하는 사업들, 이를테면 그게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사 대책 이후에 국토부에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주거 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더 특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지역 특화 사업 중에서도 이 대학타운이라든지 역사문화 내지는 공공생활 서비스, 이따 뒷부분에 설명드릴 건데, 이런 유형들, 이런 특화 사업들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말씀일 텐데 저희가 재생 사업을 4년 이렇게 거의 5년 막바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가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현장의 여건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뭐 이를테면 노인분들이 갑자기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청년의 인구가 확 유입이 되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사업을 계획할 때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들을 조금 더 꼼꼼히 저희도 챙겨보고 있고요.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많은 또 경남도의 지자체에서 와주셨는데 또 내년도에도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지원기구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리시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구글 트렌드에 좀 도시재생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들로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아마 많이 보셨던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아마 저뿐만 아니고 뒤에 박 대표님께서도 설명 아마 많이 해주실 때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재생사업 안에도 이런 키워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또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조금은 기존에 저희가 진흥원에서 하듯이 조금은 틀에 박힌 듯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주로 갔다면 요즘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규모 점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겠고요. 근데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도시재생에 참여할 때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게 공간이 뭐 실내일 수도 있고 실외일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같이 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청년 유입을 최근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 저희 재생 사업을 신청하시는 사업들 중에 청년 얘기를 빼고 갖고 오시는 지자체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최근에 한 선정된 120여 곳 이상이 청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요거 그래서 제가 동영상 자료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100마디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걸 잠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영상을 좀 시청하고 제가 또 중간중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광주 서구의 발산마을이라는 곳에 2016년도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셋들마을 사업이라든지 저희 재생 사업이라든지 같이 했던 사업들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청년들이 뭐 길거리의 거리 조성 사업부터 청소를 하는 그런 사업 그런 내용들까지 하는 곳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내용들로 지금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가서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지자체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활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상 자료도 저 청춘방을산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 현장에 통화해 본 결과 3개의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각각 사업을 아직도 추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셨던 뭐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것들은 셋들마을의 일환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엄청난 거기에서 뭔가 거점을 만든다거나 막 창업을 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주민분들과 같이 부대끼고 생활하고 하면서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상호간에 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같이 주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좀 했었고요. 네, 요 뒷부분도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영상으로 좀 보셨고 실제로 저희 재생 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유형의 청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있으나 저희 최근에 재생 사업에서는 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게 특화 사업들의 리스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학타운이라든지 역사 문화 특화형, 건축 자산형, 공공생활 서비스 유형들이 청년들이 활동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도 조금 아까 책자를 받았는데 책자도 있더라고요. 김해 옆에 이제 김해대학교도 있고 인제대학교도 있어서 이름 사업명 자체가 삼방 뭐 세 개의 각각의 방들이 어울리는 공간이었다라고 해서 대학타운형 특화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실제 사업 내용 자체가 주민분들은 대학으로 들어가서 별도의 거점 공간을 의미 없이 막 몇십억씩 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점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청년들은 본인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와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꾸려졌던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타운형 특화 사업으로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경남 남해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관광자원 남해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으로 담아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게 평가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북구 중심시가지 사업인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사업 내용 자체들이 거의 다 청년과 연계한 사업들 위주로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재생사업이라는 게 마중물 사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자체 사업에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지자체에서 발굴하시고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이게 저희 마중물이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뭐 6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광주 북구 사업인데 여기도 대학타운형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항시 있고 청년들의 거주가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들을 활성화하거나 상권 중심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써 아까 주민들과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인들과도 같이 생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옥천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광주 사례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 자체가 여기도 대학 거리를 특화하면서 청년들이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사업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많은 비용을 든 게 아니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리모델링이나 개조를 해서 지역의 상인분들과 청년들이 함께 레시피도 개발하고 나중에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외관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 사업 마중물 통해서 소프트를 지원하고 추가로 더 창업을 하고 싶은 상인분들 내지는 업종 전환하고 싶은 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과 주민분들이 같이 수업에 참여해가지고 원래 본인들이 갖고 있던 레시피와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입맛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간에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 안에를 보셔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리를 위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도구들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뭐 카페를 체험해 실제로 나가기 전에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뒷부분에 사진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플레이팅하는 것들이라든지 SNS로 홍보하는 방법들에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드는 음식이거나 동네에 맛집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서 먹어보고 그 레시피를 또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고 이렇게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책자도 만들게 되고 홍보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본인들의 가이드북도 만들어내서 나중에 도시락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실제로 여기 이 공간의 한 반의 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청년들이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좀 아까 이 사례가 세종시 중심시가지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서도 좀 많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과 청년활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재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옛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 약칭으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죠.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4대 목표라든지 5대 추진 과제라든지 그런 거에 부합하지만 제가 중간부터 설명드렸던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들은 아마 대한민국이 다 다를 겁니다. 여기도 뭐 서울, 인천 이외에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창원까지 와 봤는데 같은 산업 박람회지만 이번엔 또 뭔가 신설하게 도시재생 1길, 2길, 3길 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었고 요즘 트렌드랑 좀 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비단 여기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 지역에서도 주민분들이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뭐 경리단길 이런 조금 의미 없는 명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화들을 좀 살려서 청년들과 주민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게 현장지원센터에 뿐만 아니라 뭐 기초센터, 광역센터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저희가 이제 지원되는 경우 지자체를 만나고 계획 변경을 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면 적지 않게 심심치 않게 주민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단순히 재생 사업을 거점 공간을 짓고 그 동네 공간들이 몇 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같이 제가 아까 표현에 의하자면 좀 부대끼면서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의 정책의 목표에 부합해야 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단순히 그냥 그 일반적인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 자료는 세태 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쇠퇴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분석을 해보면 주차장은 대부분 다 부족하지만 예를 들면 노인 시설이 부족한 걸로 나왔지만 지역에 노인 시설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계 자료와 현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연결해서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업들 간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놨듯이 청년 창작 스튜디오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서 공작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공작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카페에 가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 간의 연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드릴 말씀인데 결국엔 이 모든 말씀들을 조금 봤었을 때 사업들 간에 결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최근에는 아까 제가 중요하게 국토부 교통부나 평가위원분들도 챙기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분들과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요즘엔 그냥 서울에서 잘하는 그런 뭐 청년단체, 사회적 기업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자라나고 커간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주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고요. 이외에 좀 필요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은 이따 또 그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재생과 청년의 활동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전우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는 거제도에서 실제 도시재생 사업과 청년들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공유를 위한 창조 박은진 대표님을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좀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는 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2014년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던 시기였는데 그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코디네이터, 마을 활동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생기면서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불리시는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교육해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주민분들이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러한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서로 잘 살자고 만들어진 공간들인데 이 공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갈등이 계속 생긴다거나 아니면 개점 휴업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문제점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학부 시절에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를 했었고 마을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필요해지는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공유를 위한 창조라는 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이러한 공유 공간들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활력을 가지게 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회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2019년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작년에는 우수 사례로 지정을 받아서 현장에서 계속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해결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을 만든다는 게 도시재생 연장선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일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고 하나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들을 주요 업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거제 장승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장승포에서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부산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2014년에 이제 창업을 하고 그 당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았던 이바구 캠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부산에서 대략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장승포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바구 캠프는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뭐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한 대략 4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초기 기획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 기업으로도 나아가고 이 공간이 운영되는 그 안정 지점까지 이제 하다가 저희한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25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서 지역에 이렇게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공간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아,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우리는 여기에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구성원들끼리 이제 굉장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바고 캠프가 있는 이 초량동을 베이스로 했지만은 좀 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회사 구성원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직접 만들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장소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뭔가 일로서 보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넘어가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일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커서 뭔가 일의 터전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의 기준부터 먼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거의 첫 번째 조건이 부산과 가까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지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산에서의 활동이 경험이 돼가지고 좀 평지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동네가 활력을 잃거나 낙후되었더라도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의 역할이 있을 만한 동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의 조건을 두고 저희가 선택을 한 곳은 거제였습니다. 거제에서도 지금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장승포 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장승포라는 동네를 정착하기 전에 했던 행위라고 한다면은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을 들이고 이 동네를 그리고 거제라는 도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바로 정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착을 시도했던 게 아니라 이 동네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에서 터전으로서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이 동네가 가졌던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자원도 찾아보고 통계 자료도 찾아보고 지자체 연계 사업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동네 부동산들도 찾아보는 과정들을 대략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장승포의 이야기들은, 원래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이렇게 있다가 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장승포시가 거제군에 편입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축소가 된 동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주민들의 그 동네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하지만 굉장히 거제 안에서도 높은 원주민 비율,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아, 이 동네는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제 안에서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다시 무언가 재도약을 하기에는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봤던 하나의 가능성은 유휴공간이었어요. 부산에서 뭔가 유휴공간을 찾는다는 거는 어쩌면 정말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재원적으로 그 공간을 감당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제 내려와서 장승포에서 둘러보니 몇 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들이 많았고 이 공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내어줄 용의가 있다라는 지점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비어진 공간들이 전부 다 저희들에게는 좀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이는 게 있었고요. 이게 계속 문제가. 네, 두 번째는 거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조선소를 떠올리고 두 번째는 포로 수용소, 세 번째는 바람의 언덕이나 몽돌 해수욕장, 이런 키워드들을 다 떠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마저도 그랬습니다. 거제 하면은 그런 거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서 살아보면서 보니까 거제는 조선소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원들, 뭐 어업도 하고 있고 관광업, 농업, 다른 기타 산업들도 다 있는 도시인데 너무 하나에만 치우쳐서 지역의 브랜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바라봤던 최고의 자원은 거제도의 생활 문화였습니다. 거제가 경남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가진 도시예요. 공식적으로 17개를 가지고 있고 어느 동네에 있든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은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서 10분 거리에서 뛰어들 수 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즐기고 있는 이런 아웃도어 문화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 트레킹, 서핑, 뭐 여러 가지 이런 액티비티를 도시 안에서 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 덕에
거제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비단 외부인이 관광객이 와서 즐기는 것보다 거제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즐기고 있다라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지금 대부분이 20,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다 이런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눈에 가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거제라는 도시가 가지는 가장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무엇보다 인구가 24만이라는 거 결코 작지 않은 도시여서 내수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 자원들을 지역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젊은 도시 경남에서 아마 거제가 그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9세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들의 소비력도 충분히 저희는 가능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워낙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산업으로도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보면서 저희가 거제에 이제 정착을 완전히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장승포에서 살아보면서 이 아웃도어 라이프를 이 아웃도어라는 컨텐츠를 지역에 녹여들고 그게 같이 삶으로 그리고 일로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좀 더 지역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실현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지역에 비어져 있던 공간을 저희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들어진 공간이 현재는 원래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허그에 도시재생 그 융자 상품을 이용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라운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모일 수 있고 만나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 공간의 이름은 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로컬 브랜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웃도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문 밖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박자라는 글자가 지금은 바에 쌍기역을 쓰고 있지만 옛날 고어에서는 바에 시옷기역을 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옷기역을 기역시옷으로 바꿔서 바다강산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그냥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텔링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들었을 때 절대 잊혀지지 않을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을 브랜딩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들을 저희가 부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 향후에 이 장승포라는 동네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아카이브를 하고 기록집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만났어요.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친구들이거든요. 젊은 애들이 내려와서 땅을 보러 다니고 건물을 사더니 건물을 공사를 하고 동네에서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기 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적은 책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지금 우리 장승포의 마을 사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도 오시고 뭐 청년 회장님, 뭐 지역의 리더분들이 다 오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해보자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외로웠던 그 거제살이 시작에 큰 힘을 얻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이 공간에서 커피를 팔아서 저희 막내 매니저의 월급을 맞추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동네가 침체되어 있고 유동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커피를 팔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공간을 매개로 잘 우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자.
그리고 문화가 콘텐츠가 돼서 그게 향후에 비즈니스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웃도어 워크앤플레이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고요. 지금 흔히들 DIT라고 요새 많이 불리고 있는데 Do It Together라고 해서 그 DIY에 함께하는 버전의 문화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재생사업 대상지들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군산 같은 케이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공간을 그 박이라는 공간의 옥상을 비어져 있던 공간을 이렇게 꾸미는 작업을 하는 커뮤니티를 열었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거제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다 모였거든요. 15명이 만 하루가 되기 전에 다 참여 신청을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전부 다 벽 한켠에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뭔가 애정을 가지게 하고 계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방문이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었고요. 두 번째는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사실 플리마켓이라고 하면은 다들 광활한 광장 같은 곳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공간은 이 공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테라스와 실내, 옥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켓을 열었고 여기에는 지금 지역에서 우리 장승포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토박이 협동조합과 마을 카페팀들이 참여를 해서 물건들을 시음회를 한다거나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도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 하루 마켓에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와가지고 물건이 거의 다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고 저희로서도 처음 해보는 시도였지만 의미가 컸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작은 공간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빈집 적산가옥의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공간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오래된 이 적산가옥 100년 가까이 된 이 집을 저희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저희가 이 공간을 고쳐서 1층에는 커뮤니티 오피스를 만들고 2층에는 바다미를 살려 공유 서재를 만들고 해서 지역에서 좀 필요한 공유 공간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반대편에 있는 집의 어르신이 저희한테 건물을 싸게 매각을 하고 싶다 했어요. 저희는 진짜 그냥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싸게 팔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1년을 기다려 주셨고 올해 초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공간을 1층에는 공유 주방 그리고 2층에는 스테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공간을 3개를 이제 쪼르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들을 담은 아카이브 책을 또 독립출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연고 없는 지역에 가서 지역에 비어져 있던 공간을 찾아내고 그 공간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갔던 그 과정들을 담은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은 이제 저희와 같은 뭐 아까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뭐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 요 분야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독립서점에 이제 지금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엄청 이게 대단한 일보다는 그냥 이게 이런 과정들이 재밌었고 지역에 비어진 공간들이 이런 공간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1년의 과정들이 사실 저희들만의 힘으로 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 안에서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참여들도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도시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가 계속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앤아웃 클럽이라는 작은 로컬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여가 문화 생활들을 좀 더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의 이 커뮤니티는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근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해변에서 혼자 요가를 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단체로 가서 해변 요가를 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로 해서 실제 유료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했는데 매번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지역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제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제시가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의 한 꼭지인 한 달살이를 운영을 같이 한번 지원을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이 온 거죠. 그래서 다양섬 거제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저희가 한 달살이를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10명의 청년들이 2달간 내려와서 20명의 친구들이 장승포에서 살아보고 거제를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재밌었던 거는 여기에 참가했던 친구 하나가 정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정착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그냥 여기서의 삶의 경험을 어쩌면 하나의 힐링 프로그램, 어쩌면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정착을 하겠다 하니 그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 친구가 실제로 정착을 했고 창업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더 많은 친구들과 이런 삶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지역에서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었고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 학수고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3수 만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은 가장 큰 목표라고 할까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지역의 활력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그리고 주도권을 주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지자체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저희들한테 직접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더 많은 청년들과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거의 가장 큰 타이틀로 아웃도어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32명의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았고 현재로서는 4명의 청년들이 확정 정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오래 하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와 많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향 공동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간과 그리고 거제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거점 시설들 그리고 민간의 지역의 건물주들이 저희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서 대략 8개의 공간에서 청년들이 함께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역살이의 장기형 프로그램과 단기형 프로그램이 있고 로컬벤처 창직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런 생활들을 다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지역과 계속 연결하는 고리들을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컬 인턴십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역의 단체들 예를 들면 거제 YMCA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나 장애인 복지관 이런 지역 기관들과 청년들이 협업을 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뭐 어려운 애로점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 로컬 쿠폰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장승포에 와보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장승포는 지금 뉴딜 사업에서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동네 자체가 단순히
주거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상업지도 굉장히 크게 있는 곳이고 그 두 개가 혼재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다 보니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가는 것 같은데 상인분들에게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덜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상인분들의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더 힘들어지기도 했고 거제가 조선업이 힘들어지면서도 경제 자체가 조금 침체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지점들에서 저희가 이 청년 마을을 통해서 로컬 쿠폰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지역 화폐를 주고 가맹이 된 장승포 가게들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6개소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31개소 가게 사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장님들이 내려오는 청년들에게 굉장한 환대를 해주시고 서비스 빵빵하게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그게 곧 다시 경제가 새로운 그 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민간에서 충분히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에 비어져 있던 유휴 공간들을 새로운 컨텐츠가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이 공간들을 엮어서 마을 호텔이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제일 핵심 앵커 시설로는 장승포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청년 문화 거점 공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 공간이 입구 쪽에 저쪽에 있다면 그 뒤편에 있는 이 공간들이 문화 거점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위탁 운영사로 이거를 받아서 정착한 청년들과 함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비어져 있던 공간들이 지역의 라운지, 바, 렌트샵,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여러 기능들이 혼재가 되면서 같이 조금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 활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청년마을이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지자체, 거제시와 경상남도와 함께 조금 더 그 다음을 얘기를 하는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청년문화 거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곧 들어갈 예정이어서 올해 말에 완공이 되면은 정착 청년들과 함께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편집샵으로 준비를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대략 2년 반 동안 한 거를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해봤고 거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더 청년들에게 주체적으로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책임도 질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자율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가 있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조금 줄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착한 친구들은 지역의 환대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기도 했고요. 지역민들이 환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들을. 그러고 장승포가 그리고 거제가 굉장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토박이 친구들에게도 재미난 동네, 조금 더 살아보고 싶은 동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의 활동을 보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와 같이 함께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흔쾌히 저희들의 역량이 되는 거 안에서는 다양한 재미난 프로젝트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 거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재생사업 대상지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지속가능한 동네라고 한다면은 그 지속가능함은 결국 살고 싶은 지역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재미난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이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은진 대표님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잠시 지금 3시이기 때문에 3시 10분까지 장내 정돈 및 화장실 이용하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텐데요. 브레이크 타임 중 정책 포럼 두 번째 시간인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좌장이신 경남대학교 김석호 교수님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에 자장을 맡은 경남대학교의 김석호라고 합니다. 그 참석 이제 토론자분들하고는 뭐 따로 소개는 좀 안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선제로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도시재생 아마 박람회 그 세미나 중에 그래도 청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우진 박사님과 박은진 대표님께서 아마 전우진 박사님은 그 도시재생의 청년에 관련되어서 좀 거시적인 파트를 정책과 사례 등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박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미시적으로 지역에서 진짜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지역 자산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그 역량을 아마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 관련해 가지고 토론은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에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오늘 그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뭐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생각들을 발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토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이 규정은 안 두겠지만 한 10분 안 되게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만약 좀 남으면 뭐 한번 2라운드로 한번 더 돌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제 기준으로 왼쪽에 진해청년기획단의 박준영 대표님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충무지구 현장에서 도시재생 활동을 청년진해기획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추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충무지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화동에 이제 그 다목적 강당 센터 만드는 조그만 규모의 도시재생을 했었을 때도 강사로 한 3주차 정도 이렇게 나갔었고요. 오늘 박은진 대표님이 앞에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도 박 대표입니다. 근데 박은진 대표님은 대박 대표님이고 저는 소박 대표. 그래서 언제든지 뭐 중박을 꿈꾸면서 그렇게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 그 앞으로 향후의 도시재생과 청년이라고 하는 활동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첫 번째 발표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인 그 휴먼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단이나 사업지구에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먼웨어 투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 투 하드웨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도시재생 전력이 하드웨어를 먼저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에서 휴먼웨어로 내려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실패하는 사업단이 많았다고 하면은 먼저 휴먼웨어를 토대로 해서 정말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분석하는 것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학술지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해보면은 2001년부터 2008년에 7년 동안 나온 논문이나 사례 리포트가 2016년, 2021년에 비교해 하면은 한 5%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2021년까지 그 이전 7년, 8년 동안 나왔던 논문 양보다 한 20배 정도 되는 논문 양이 나왔다는 뜻인데요. 이게 정말 가히 도시재생이 정말 많은 주목을 이제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지 범위나 아니면 사업지 규모 같은 것만 찾아보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지만 하더라도 매년 25%에서 200%까지 매년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대상지 규모도 원래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부지 면적으로만 따지면 70배 정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는데, 내실 여부를 좀 진단하기에 앞서가지고 청년이 도시재생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심 많은 저 같은 좀 괴짜 같은 그런 청년들도 도시재생을 메인 헤드가 아니라 서브 헤드 정도로 생각하고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민사회 활동으로도 도시재생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업단 안에서 자발적인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청년들도 많지만은 아직도 도시재생 사업단에 한번 가보면은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스타트업을 지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도시재생이 결국에는 주민 참여 활동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 하면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키워드에 의존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스타트업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발화 단계 사업자만 우수하게 좀 뿌리는 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휴먼웨어 투 소프트웨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기반형이나 사회실험 모델형, 교육 제공형, 지역사회 서비스형, 휴먼케어형 등 기존의 기대처럼 결사체 형태에서 출발해서 기업 형태로 발돋움하거나 서비스형 기업이 우연히 지구 내에 자리 잡는 경우가 지금은 도시재생 내 스타트업의 대다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현재 도시재생 사업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 물론 디지털 노마드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정착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U턴이나 I턴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는 그 지역 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청년 결사체가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방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교육 도시재생 대학, 도시재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은 당연히 커리큘럼이 센터에서 나와야겠지만은 사후에 수강자들이 뭘 듣고 사후에 여기 안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어떤 내용을 창업할 건지, 그리고 그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을 들어야 되는지 정도는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그 기획 과정 이런 거를 일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사례로 일본의 리노베린이라고 표준 창업 과정을 일본에서는 제시해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서 다양한 그리고 비슷한 그런 창업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표준 안 같은 거를 센터에서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투 하드웨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드웨어 단계 이전에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해당 사업체의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요주한 위치에 둬야 된다는 것이 핵심 전제가 돼야겠죠. 주민과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앵커 시설을 만들기 이전에 사업체 주민이나 사업체의 아젠다를 지역사회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 수 있는 IT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 제공도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나 지역 공동체가 지금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 염두에 둬서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것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설과 스타트업 입주 공간이 당연히 이제 해당 사업체의 아젠다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좋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도 어쨌든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거든요. 앵커 시설이 과연 그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친화적인 장소일지, 스타트업하기 좋은 장소일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첫 번째 발표에서 이제 휴먼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충족 결과물은 만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연 여기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족시킬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준비가 먼저 돼 있고 스타트업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당당하게 좀 자문을 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방향성 추적과 그리고 합리적 추론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추론하는 능력을 우리는 마인드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휴먼웨어가 하드웨어가 잘 가고 있는지 마인드웨어를 좀 점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기 안에 스타트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여기 안에서 도시재생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과연 어디까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 자격 여하에 대해 가지고도 편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스타트업 지원과 도시재생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마인드웨어를 도시재생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 당사자의 만족이 결국에는 대중의 관찰적 만족으로 나아갈 것이고 시민의 만족을 위한 참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경남 청년으로 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지만은 도시재생이나 주제가 앞으로 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고, 커피 이전에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고, 거창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소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 도시재생이나 주제로 스몰 토크를 할 수 있고 농담을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박춘용이었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진해에서 지금 충무 지역에서 좀 오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좀 느끼셨던 부분들을 각 한 번씩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도시재생 그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좀 제공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어서 아마 좀 정책적으로 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제도들도 나중에 개선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이렇게 융합을 잘하고 이게 진행이 되면 아마 그냥 도시재생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뭐 제도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은 경상남도 청년센터에서 이제 센터장하고 계시는 신지훈 센터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청년센터 센터장 신지훈입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발표보다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 특히나 이제 전우선 이제 연구원님한테서도 이제 너무 많이 배웠고, 특히나 이제 박은진 대표님 사실 이제 짧게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경남 청년 그런 활동의 좀 역사를 좀 배운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저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진해 이제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좀 이렇게 제목 자체가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과 청년인데 우리가 좀 더 청년들이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희가 청년들이 듣는 것보다 청년들이 조금 더 말하는 자리가 조금 더 중심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이 이제 키워드가 이제 경남, 이제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이제 정책인데요. 우선 이제 경남형에서 이제 항상 아쉬운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항상 셋업 단계에서 보면은 다 서울형 아니면 이제 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비교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과연 경남 청년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경남 청년센터장인 제가 너무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이제 서울이 정답인가, 경기가 정답인가, 부산이 정답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3터라는 것이 이제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0만 청년의 이제 경남 인구 중에서 실제로 15,000명이 경남을 이제 떠나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에 있어서 과연 이 경남에서 과연 더 어떻게 더 나아진 이 경남을 만들 것인가는 18개 모든 시군이 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매몰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택이 보급되면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손재현 센터장님도 정말 잘 아실 텐데 함양 같은 경우에 거꾸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교육 자리를 제공하면서 주거가 되면서 말이 형성되는, 이제 나중에 아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그러한 청년들의 자리나 도시재생의 그런 흐름들은 정말 단순하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남형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 경남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기회 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너무 기회 제공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경남청년센터에서는 이제 동아리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도시재생 학교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을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는 더 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시작점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경험의 제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시점에 동아리를 하면서 넌 기획을 할 수 있어, 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넌 디자인을 할 수 있네, 근데 우리가 있는 모임 자리에서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제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마산 해운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년몰이라는 곳에서 상권이 이미 지나간 곳에서 다시 청년몰로 통해가지고 예산을 부어가지고 잃어버린 상권을 청년들한테 어떻게든 살리라고 아이디어를 내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새롭게 그 청년들에게 어떠한 그런 기회 제공을 할 것인가, 그 처음과 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청년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묻고 하는 그러한 제공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처럼 경남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재생과 청년이지 않습니까? 여기 셋업에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을 수 있게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경남에서도 저는 해커톤을 제안하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긴 시간에 그러한 많은 그런 회의 주체들이 생긴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다소 짧게 하셔서 시간 관리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신지훈 센터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박준현 대표하고는 큰 맥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정책 관련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지역에서도 좀 큰 고민 없이 그냥 그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유사하게 가는 것 같고, 좀 뭐 경남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창원형, 함양형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많이 두게 되면 좀 더 그 지역 좀 특성에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요구사항들이 좀 반영되지 않나. 그래서 좀 지역 맞춤형 사업 형태로 가면 어떻겠냐,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 한참 이제 마을 만들기 할 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좀 아젠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도시재생도 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갈 때 뭐 하나의 엄연한 주체인 청년들의 좀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좀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예, 나중에 혹시 또 이제 그 토론 또 다른 과정에서도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함양도시재생지원센터의 손재현 센터님께서 아마 사례를 좀 준비하신 걸로 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손재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두 분 발제하신 우리 전우선 박사님하고 박원진 대표님, 그리고 신지훈 센터장님 말씀들 속에서 뭐 저는 우선 드는 생각들이, 첫 번째 책임감이란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창원 지역에서 또 뜨겁게 산업 박람회가 열리게 됐다는 것들도 수도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로컬에서 이렇게 큰 규모 행사, 그 중심에서 청년의 문제를 좀 받아안을 수 있는 이 터전들을 좀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 시작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동 오동동 지역이 이제 저희들 이제 그 도시재생에서 보면 TV 시절, 테스트베드 시절부터 시작됐던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때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마산 창동을 좀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당시 청년들이 함께 TV 사업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저는 지금 함양에서 지금 총괄 코디를 하고 있지만 창원 지역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할 때도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은 도시재생 사업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다. 왜냐하면 함께 했던 분들이 과연 지금 또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분들 스스로 방금 신지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청년의 문제가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회의 제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H의 이제 도시재생 지원기구에서 오셨던 전우선 박사님 먼 걸음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좀 현장에서 현장 플레이어로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경남에서 좀 조금은 아쉬운 게 이제 끝까지 자리에 계실 줄 알았었는데 우리 경남에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재생 파트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앞에 플로어에 앉아 계시고 이 토론회를 세미나를 주관하시던 도센터의 우리 최영기 팀장님,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도에서 좀 추천을 받아서 도민정책단의 도시재생 분야의 이제 소통위원으로 최근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자발적으로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헌신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소리, 도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반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플레이어로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 다니면서 전문가라는 호칭을 듣는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전문가지 저희들은 먼저 경험을 해본 한번 경험해본 선경험자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고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면서 현장에서 플레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일보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결론은 현재 제가 이제 짧은 생각에 한 30년 동안 현장에서 느끼면서 내린 결론들은 우리 거제에서 오셨던 박 대표님 말씀들처럼 그 지역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이 마을을 어떻게 상상하고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저는 도시재생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느꼈던 것들하고 저희들 사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2006년 7년도에 그 인류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석학이 계시다 아닙니까?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향후 100년 뒤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디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우리나라라고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나 이런 데서 이제 인구 소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최근 7월 달에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향후 지금부터 한 97년, 98년 뒤에 2117년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1,500만 정도로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1도체 되지 않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소멸에 갈 수밖에 없고 며칠 전 발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들 중에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 대상으로 지금 1차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과연 청년의 문제, 출산율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정책들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현장에 쏟아져 왔는가라는 것들을 우선 화두로 좀 던지고 싶고요. 도시재생 파트에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버전 2에 대한 고민들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상남도가 광역 지자체들 중에 정량적 평가 이 말씀 뭐냐면 공모 선정된 지자체의 개수라든지 총예산 배분제에 따라서 지정되는 예산의 물량 이런 거 봤을 때는 도시재생 파트에서는 정량적으로 성과가 엄청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헌신하는 공무원들, 헌신하는 주민들, 활동가들 모든 분들의 이제 도움이고 협업과 협치지만은 정량적으로 캐파가 커졌는데 과연 정성적으로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제들, 이전 도시재생 사업들, 지금 뉴딜이라는 틀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의 이제 본질적인 의제라든지 목표라든지 다양한 가치적 시스템이 있는데 정량적인 파트에서 아직까지도 고민해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플랫폼이나 아니면 우리 공유 예산을 투입해서 거점 센터를 짓거나 했을 경우에 과연 운영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조사가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한 67%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전에 도시재생 사업 초기에 도시재생 특별법 따라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TB지역이 지정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초기 사업들처럼 건물만 남고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주공간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경상남도가 다시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데서 의미를 갖고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과연 그럼 청년들이 현장에서 활동가나 코디네이터나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속에서 결합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매번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도시재생 지원기구라든지 토론회 세미나에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활동가들, 뭐 선임연구원, 연구원 다양한 직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민간이냐 아니면 지경이냐 법인이냐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시스템들이 전국 지자체들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고 전망을 내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 버전 2를 고민하시는 그 도시재생 지원기구라든지 국토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 하나고요. 현장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서 청년의 문제를 받아안는 것은 우리 전우순 박사님 말씀처럼 최근 추세가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안서의 틀들을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들 중에 과연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로 검증됐는가에 대한 것들은 저는 스스로도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과업 수행 그리고 이제 이 공모 제안서, 공모가 선정돼야 사업이 실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모 제안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짧은 기간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업사들, 속칭 용역사들한테 다 맡기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창원 지역에 이제 구암지구하고 충무지구 선정이 될 때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받아놨지만 우리 주산동, 성호동 지역에 경남대학 청년들이 학생들이 같이 결합해서 내용들을 꾸미고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바람직한 하나의 이제 단편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들 중에 분권적 차원에서 광역 선정분이 있습니다. 유형들마다 그 중심 시가지급 이상으로는 국토부에서 이제 중앙 선정분인데 광역 선정분을 이렇게 채택해 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자치 분권적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 과업 공간이나 과업 제안서를 꾸며갈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제안서가 있으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다수 사업들이 이제 마중물 사업들도 실제로 따지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들이 이렇게 매칭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청년에 대한 거점 공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보조금 운영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상시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풀지 않고서는 단기 알바 형태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범 사례로서 서하 지역에 있습니다. 서하 다음 청년 레지던시 플랫폼이라고 이것도 최근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제 혁신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사회혁신과 추진단에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고 운영 주체는 지금 발굴이 돼서 협업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둥협동조합이라고 기촌 기능하신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함께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서는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함양군이나 경상남도에서 적극적 지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보이는데 예산 사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군 예산 지원 없이 이제 자립 원칙인데 초기에 이제 운영 주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초기 예산들이 운영비가 적절하게 배정되지 않으면 과연 실행 가능할까라는 우려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LH나 경상남도나 지금 이제 도시재생 파트에서 청년 인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시군별로 청년 인턴을 진행했을 때 나서는 문제가 뭐냐면 하면 군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턴들이 신청이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LH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시부직으로 좀 편중되어 가고 있다. 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이제 저희들 경상남도나 경상남도 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청년 인턴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모범 사례인데 LH 청년 인턴들도 저는 좀 가능하면 지역에서 이제 우선 선발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좀 지원하는 맞춤형 인턴 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도시재생 그 현장에서 일하신 경험 속에서 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뭐 좀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그 일단 발표자 두 분 먼저 좀 여기 대해서 발표 토론 내용 대해서 듣기 전에 혹시 플로우에서 뭐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그냥 다 이렇게 안아가지고 한번 발표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유튜브죠. 이걸 그래 하니까 향후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원기구에다 연락하시면 좀 이렇게 답변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먼저 박은진 대표님 앞에 혹시 좀 더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토론자분들 말씀 중에
대해서 조금 토론해 주시죠. 예. 네. 방금 저기 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청년 인턴 관련해서 저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같이 저희들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 지원 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청년 인턴들이 이제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되게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워낙 지금 중간 지원 조직 자체가 굴러가기 위해서 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청년 인턴들이 굉장히 많이 채용이 돼서 거기서 일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매일매일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홍보 인턴이지 사실 재생사업 인턴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회의의 회의 기록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이 인턴들이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전문 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케이스가 제 주변에서는 저는 좀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인턴, 그 도시재생 청년 인턴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간 지원 조직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국토부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까지도 조금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인턴들이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된다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인턴 매니저들이 3명이나 채용이 됐고 거의 지금 다 정규직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고용으로서도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현장에서 다양한 일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실제 도시재생 정책 사업에 참여를 하다가 거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네, 뭐냐면은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도 그 하나의 과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데는 굉장한 오랜 협의나 수기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간 조성이나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같은 케이스는 직원들 급여도 매달 나가야 되고 뭔가 그런 정말 회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뭔가 공간을 위탁을 받는다는 것도 초기에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 3년 뭐 공사가 미뤄진다거나 매입이 좀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뤄지면은 또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청년 단체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이게 정말 그리고 이게 나한테 올 수 있는 건지 우리의 무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렵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참여해서 좀 주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 어떠한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정말 청년들의 참여,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를 하는 거라면 그들의 맞춤이 될 수 있는 뭔가 특화된 형태로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지 정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우선 박사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은 걸 제가 쭉 이제 메모해서 다시 한번 좀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데 리뷰를 해보니까 진짜 공통적인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요. 재생 사업이 실제로도 좀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지자체들도 많은데, 그런 재생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누군가 참여해서 같이 하시죠라고 하면 하려는 청년들이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조금 전에 박 대표님 말씀처럼 월급이 나가야 되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과 같이 또 역량 강화를 하고 뭔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좀 현장에서 어렵더라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손 센터장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이게 막 실제로 청년들이 사업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고 그런 게 지속 가능한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인 게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 재생 사업에서 무언가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 아까 일부 법에도 스타트업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의견들을 아마 국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광역의 실무진 담당과의 과장님들이랑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재생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밥 하나 먹으면서 그냥 너는 그 지역에서 뭐 하고 있니? 어떤 아이템으로 뭘 하고 있니? 난 이 지역에서 이 아이템으로 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너무 재밌겠다, 그걸 한번 우리 같이 또 바꿔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같이 해보자. 왜냐하면 국토부든 뭐 저희들 각각의 지원기구든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믿고 청년들이 정말 현장에서 월급을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뭔가 좀 더 많이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좀 많은 교훈을 얻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저도 다시 또 현업으로 돌아가서 아까 여기 잠깐이긴 하지만 지금 도시재생 사업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 기획단 내에 정책과 과장님도 다녀가셨거든요. 아마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업에 돌아가서 그런 분들께 저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갔더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국토부도 이제 이게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진 않지만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제 재생 사업이라는 게 결국 올해 저희가 선도 사업을 포함해서 준공 사업지들의 14개의 사업, 16개의 사업지들 만나봤더니 조금 저희가 꽤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거점을 짓는 사업으로 일부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이든 청년들의 단체든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동네에 뭔가 만들고 활동하고 생겨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와중에 오늘 하루의 키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저희가 같이 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좀 공부도 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좌장이긴 하지만 조금 의견을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현재 창원시에서 도시재생 센터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례를 좀 보는데요. 이게 꼭 도시재생이라는 개념보다 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마을, 그 마을 단위로 보게 되면 이 마을 그 전략 중에 이제 푸시 전략, 풀링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시는 이렇게 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부에서 막 이렇게 제도나 자원이나 이런 걸 마을로 이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 워낙 이제 예전에 마을 만들기부터 뭐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금 도시재생 유들까지 넘으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그래도 좀 완성도가 높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대상지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풀링이죠. 안아오는, 땡겨오는 이 전략을 이제 어떻게 숙성시킬까. 그래서 이제 보면 주로 또 외부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많이 하시고, 마을 뭐 주민협의회나 그리고 그 계신 분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을 그냥 돈만 가지고 좀 정량적인 것만 보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마을에서 그 지역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그러니까 거제에서 부산에 있는 우리 박 대표 같은 자원이 들어오듯이 그걸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그걸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거시적으로 전략들이 좀 나오면 어떨까. 근데 그 전략들이 1년 안에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장기간으로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사실은 마중물 사업 3년 사는데 저는 좀 짧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7, 8년 정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진짜 마지막으로 토론자분들 중에서 뭐 한 번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 제안. 예. 네, 아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당연히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당연히 활성화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남에서 하는 이제 강역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단 지성이 있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며 함께 하고 있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경남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는 대표적인 경남에 도시재생하는 곳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곳을 하나 선정해서 제대로 된 실리촌 밸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경남하면 그곳이 떠오를 수 있는 곳을 한번 여기 계신 분들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면은 오늘 이후로 이제 거기를 우리가 한번 놀이터 삼아서 그리고 거기에 그 이야기 삼아서 하는 곳이 되면은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창원이 2008년도에 도시재생 1번지죠. 테스트베드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아마 신 센터장님 건의처럼 이번 이 박람회를 기점으로 좀 도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버전업된 그런 사업들을 또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경상남도 도시재생 정책포럼 도시재생과 청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토론자 그리고 발제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실 저도 이 포럼을 급하게 개최를 하면서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앞으로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경상남도 출신은 아니고 경상남도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좀 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경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이 혹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정부가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현장의 활동들이 기록되고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광역 지자체 혹은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3년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서야 한 걸음 이제 발을 떼려고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국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